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종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 제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이 부정선거가 종식될 때까지 각 지역별로 부정선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히 알기시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간간히 우리 주민의 약자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든가 비합리적인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송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몇 가지 사전적 의미의 단어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전적 의미 단어들을 우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부정선거에 관해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려 그러면 우선 요런 이게 사전적 의미로서 이제 그 단어를 말씀드리면, 편차라는 말이 있고 표준 편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편차, 칠주열 편차의 다를 차자인데, 편차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나는 차이를 말합니다. 또는 정확하게 조준하여 쏜 탄환의 탄착점과 표적 사이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것은 각 지역, 한 지역에서 각 후보자들이 득표한 득표율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하는 득표율이 변할 수 있는 기본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편차와 표준 편차를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전선거를 했다 그러면 5일 후에 당일 본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선거를 표준으로 보신다 그러면 당일의 선거는 목표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 목표에서 벗어난 차이, 그 기본값을 편차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제가 양산에 거주하는데 양산은 갑을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 지역에서 사전선거에 그 A라는 후보가 48%를 받고 B라는 후보가 52%를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 48%를 받은 그 후보가 다음 당일 선거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이 값들이, 그래서 그 후보들의 한 득표율이 변할 수 있는 기본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게 편차와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 방송을 하시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대수의 법칙 또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대수의 법칙을 크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 그러면, 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있고 당일 투표가 있고, 그 두 개를 합한 게 선거구 총투표수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별로 사전 득표율이 있습니다. 사전 득표율 이꼴 땡땡, 당일 득표율 이꼴 땡땡, 선거구용 득표율, 선거구 총 득표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선거 득표율 플러스한 게 선거구 총 득표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선거 득표율은 어떤 편차의 범위 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편차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한 게 선거구 총 득표율입니다. 이거를 대수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대수의 법칙은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수많은 통계 수학자들이 오랜 세월 검증을 통해서 확립한 공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 공리가 뭐냐면, 그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표본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대수의 법칙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칙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공리라는 말은 수학이나 그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이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로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와
그 큰 수요법칙, 대수요법칙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른 거는 선거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는 이 큰 수요법칙만 알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요법칙의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을 보시면 여기 말 그대로 표본의 비율이라는 것이 당일득표율이나 사전득표율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의 여론을 볼 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도 크다 그러는데 1000명 기준은 보통 뭐 95% 신뢰 수준에 뭐 2.5%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한 지역의 여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 2000명만 돼도 뭐 열린대별로 찾아가고 통계를 내보시면 2000명만 해도 사실은 전국의 어떤 투표 성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 보통 국회는 한 지역구 같으면 거의 적게는 10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만이 표본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됐든 당일투표가 됐든 이 표본의 비율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저번 그 2024년 선거 당일투표율 같은 경우는 한 60% 육박했으니까 전체 투표한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말은 표본의 비율은 당일 투표 그 득표 후보별 득표율은 선거구 총 득표율과 비슷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의 비율이 충분히 클 경우에 이 당일 득표율은 선거구 총 득표율과 근접해 간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공리나 법칙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오는 그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도 수학을 따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루트만 씌어져 있어도 머리가 깜짝깜짝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을 보면 그 A라는 사람의 득표율 곱하기 1 마이너스 A의 득표율 분의 당일 총 투표자 수, 뭐 사전선거면 사전투표자 수, 당일선거면 당일선거자 수 이래 나누어 놓고 난 뒤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48%를 받고 52%를 받은 후보가 있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를 구하면 48%를 받은 사람이 당일 투표에서 본 투표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본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48%나 52%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나면 이제 부정선거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나면 요게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부정선거 찾기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표준 편차 기본값을 구하고 나면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 있고 99% 신뢰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48%를 받았다면 1.96과 2.58은 전 세계 공룡입니다. 내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룡입니다. 통계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한 곱셈에다가 1.96을 곱하면 그 나온 숫자가 본인의 당일 투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체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건 종로 선거, 종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난 건데 우리가 정치 1번지가 종로라 그러니까 2024년도 그 당일 투표에서 종로에는 41,692명이 투표를 했는데 요거는 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율입니다. 42.83%. 그러니까 0.4283이죠. 그러면 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 하면 95% 신뢰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0.0047이니까 보통 0.47%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47%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95%의 신뢰 구간이고 또 당일 득표율에서
2.58을 곱한 숫자가 표준표에서 하면 이게 0.006가 나오는데 요거는 0.4283%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6이니까 0.6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 퍼센테이지에서 0.6% 플러스 될 것이고 아무리 작게 받아도 0.62% 마이너스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 들어오면 95%, 99% 신뢰할 수 있고 95% 신뢰가 들어오면 95%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 안 들어오면 나머지 5%냐? 그게 아니고 95% 신뢰 구간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95%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9% 신뢰 구간이 안 들어왔다. 그거는 나머지 1%가 아니고 99%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의 공식을 가지고 전체 2024년부터 2026 저지러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표준 편차와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공식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대소의 법칙. 이거는 진리입니다.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에 맞춰 보시면 부정선거를 바로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으로 내가 이제 그전에 양산에서 알아볼 것인데 우선은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여러분 저하고 방송할 때는 이런 계산기 간단한 계산기 하나를 가지고 같이 검증을 해보시면 간단히 부정선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요 데이터는 2024년도 그 양산 선거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한번 알아보자. 물론 그 2024년도에 양산 갑을 지역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양산 갑을의 나라제가 있는데 사전선거를 보시면 이재영 후보가 김동완 후보가 있고 윤영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가 있습니다. 사전선거는 이재영 후보가 49.49%, 그리고 윤영수 후보가 48.18%. 그래서 사전선거에는 이재영 후보가 1.3% 정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양산을에는 김두관 후보가 55.13%고 김태호 후보가 44.06%, 근 한 11% 정도 김두관 후보가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양산 갑을에서 이재용 후보와 김동완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본투표를 보시면 윤영석 후보가 50.23%, 김태호 후보가 55.36%,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43.57%, 이재용은 40%.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고,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구가 전국의 254개 선거구가 거의 종로가 투표를 해도 한 9만, 보통 10만이 넘습니다. 표본이 10만이 넘는다는 소리는 모집단의 수가 10만이 넘는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 이걸 표준 변자를 매주 구해볼 건데 구해보시면 각 선거구에서 0.7은 안 나옵니다. 99% 신뢰도가 보통 0.6, 보통 0.5, 5, 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득표율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득표율의
사전이나 4호등 간에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65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보시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틀어진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양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용 후보와 김정은 후보가 이게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처음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후보가 49.49니까 0.4949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득표율이니까 0.5051 나누기 사전투표 총투표 수가 38,943입니다. 이 꼴을 하고 난 뒤에 이 계산기는 이 꼴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루트를 한번 더 늘려줍니다. 그러면 0.0025가 나옵니다. 0.0025. 그리고 자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보면 55.13% 받았습니다. 그럼 0.5513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러니까 0.4487 나누기 사전투표 총개가 42,595입니다. 는 하고 난 뒤에 루트를 한번 더 늘려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0024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윤영석 후보나 김태호 후보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표준 편차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온 0.0025나 0.0024가 95% 신뢰 구간 같으면 1.96을 곱하면 되고 99% 신뢰 구간 같으면 95% 같으면 1.96이고 99% 신뢰 구간 같으면 2.58입니다. 그러면 뭐 95% 할 것 없이 99% 곱해 보시면 0.025 곱하기 2.58 하면 0.00645가 나왔는데 0.0065로 합시다. 0.0065 그리고 0.024 곱하기 2.58 하게 되면 을지역은 0.0061 구사니까 0.062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이나 을에서 이재용 후보가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표는 그러면 0.4949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0.65 이꼴은 이재용 후보가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표는 당일 선거에서 0.5014 즉 50.14%고 다시 0.4949 마이너스 0.65 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48.84%는 받아야 됩니다. 요 안에 들어오면 99% 신뢰할 수 있다. 요 안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 1%가 아니고 99% 신뢰할 수 없다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후보가 당일 투표율을 보면 뭐 택도 없이 41.14%가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러면 자기가 받은 표수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한 7, 8% 정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통계에서는. 그러면 김두관 후보로 볼까요? 김두관 후보가 55.13% 받았습니다. 그러면 0.513 플러스 여기는 0.062니까 하면은 김두관 후보는 최대로 많이 받으면 55.75% 받아야 되고 또다시 0.513 마이너스 0.062 하면 아무리 못 받아도 54.51% 54.51에서 55.75를 받아야 되는데 김두관 후보는 자기가 예상 득표율 99% 신뢰 구간보다도 43.57% 나왔습니다. 하향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숫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숫자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데는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전선거에서 하지 마라. 사전선거를 어떻게 해라. 사전선거가 이라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투표를 하는 그 당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투표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나눠져가 있는데 우선은 당일투표를 하는 그 투표의 그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당일투표를 할 때는 첫째, 출구조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1명을 하든 10명이 1명을 하든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보고 누구 찍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는 거의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일 선거에 조작을 했다면 출구조사에서 비율이 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또 조건이 당일 투표는 관내 선거인들만 투표를 합니다. 사전선거처럼 투표를 왔습니다 하면 컴퓨터 띠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뭐 강원도 영월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영월 그 지역구 탁 눌려가지고 투표를 뽑는 게 아니고 미리 선거인 명부가 출력돼 가지고 그 명부를 보고 컴퓨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명부를 보고 투표해시 본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명부를 보고 내가 주민등록 제시하면 명부 보고 사진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이름 사인하고 표 받아서 선관위 관리에 도장 찍고 그날 표를 제출해서 그날 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어떻게 전산 보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작할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의 경우는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작이 없다고 봐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전선거 주민 여건은 어떠느냐? 웃기게도 사전선거는 출구조사를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출구조사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날 합산해서 발표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 출구조사를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느냐? 출구조사를 하게 되면 사전선거에서 당일 투표에 영향을 준다. 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수의 법칙을 보듯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말고 출구조사만 하고 발표하지 말고 본투표 때 합산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출구조사만 하더라도 조작을 못 합니다. 왜? 조작은 표가 다 나잖아요. 그 두 번째, 당일 선거처럼 선거인들 명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부산에 사는데 양산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 투표하러 왔습니다. 주민등록 내면 집이 어디십니까? 뭐 부산 금정구입니다. 이러면 금정구에 눌려서 거기에 선거구에 후보 자리에 찍혀 있는 그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주면은 선관위 도장도 안 찍고 그 표초일을 주면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자고 주장하신 분들이 야 그러면 선관위 명분은 없더라도 어디서 누가 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출력을 해놓자. 이래 그 선거 유분 하기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요구도 했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돈 PD하고 그 전한길 역사 강사가 그 한 가지를 요구를 했었고 근데 선관위가 안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또 뭘 요구를 했느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온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개인 도장으로 그 온 사람의 도장을 다 찍자.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사인을 다 찍게 되면 다른 사람 틀린 도장을 찍게 되면 유전을 방지할 거 아니에요. 일부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전화기를 가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 두 개 다 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구했던 것이 그러면 온 사람 사전선거 온 사람들 번호표라도 나눠줘가지고 은행처럼 그럼 거기다가 뭐 자기 온 사람 주소하고 주민등록 앞자리하고 이름 정도만 적어서 보관을 하자. 그러면 몇 명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정선거를 막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뭘 해둘라 하는 이 주장들이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 둘라는 겁니다. 선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사전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이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공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 전에 부정선거를 이해하는 사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선거의 투명성은 선관위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저희가 선관위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국민들이 제시를 했는데 이건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여러분이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조작을 못 합니다. 조작을 하려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작의 주체가 선관위라는 겁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뭐냐? 선거 부정의 주체가 선관위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나면 누가 덕을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개입돼 있다. 중국이 개입돼서 그러면 중국이 개입돼서 중국 때문에 덕을 봤으면 중국 때에서 지금 현 집권 세력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해 구조물지도 말 못합니다. 말 못하죠. 그래서 이런 주요 환경들이 그래서 사전선거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통계 법칙을 보면 사전 투표율이나 당일 투표율이나 총투표율이 이꼴땡땡 거의 비슷해진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가 참이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당일 투표를 가지고 사전선거를 점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 다 가짜 같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본투표는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투표의 값이 참이라고 보고 본투표를 기준으로 그러면 사전투표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선관위가 제시한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아까 전에 올려드린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산의 선거를 가지고 사전선거가 어떻게 부정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선거 빼시고 당일 투표를 보시면 당일 투표율에서 윤여수 후보는 56.23%, 또 김태호 후보는 55.36%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참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사전투표를 보시면 윤영석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8,762표를 얻었고 김태호 후보는 18,769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득표율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아마 여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8.18%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18,762표가 아마 당일 투표에서 받은 윤여석 후보가 받은 56.23%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받은 18,769표가 44%가 아니고 아마 당일 득표를 했던 55.36%일 것이다. 여기서 표준표적 얼마였습니까? 0.6%, 0.62%, 0.6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 1.2%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조그만한 숫자를 내놨는데 18,762는 0.56 이상과 같고 18,769는 0.536, 55.36%가 같다. 그럼 같다면 나누어 보시면 18,760이 나누기 0.5623하고 0.5536을 나눠 보면 숫자가 33,366이 나오고 33,903이 나옵니다. 3과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아마 그날 총 투표했던 숫자일 것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선관위 몇 명이나 발표했습니까? 38,943표를 발표를 했고 양산갑에는 42,595명이 투표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보시면 실제 투표지에서 이 사전투표 기회를 빼보시면 갑에서는 5,572가 나오고 을에서는 8,692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얼마만큼은 더해졌다? 추론적으로 5,575표가 더해졌고 그리고 8,690표 더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추론이 되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려는데 국민의힘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빼고 싶겠죠. 찍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런데 해남 표수는 시알리 보니까 18,762표 이게 아마 당일 얻은 56.23%일 것이고 김태가 얻은 18,769표는 55.36%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나눠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표수는 38,000이 아니고 33,366이고 여기는 33,903이다. 그 차이를 보니까 5,577표가 나오고 8,692표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만큼 속였겠네. 이런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자, 당일 선거에서 55% 받은 것들이 사전에 뒤비진다. 이 표준 편차를 그 한 배만 벗어나도 한 배가 보통 1.2% 정도 안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두 배를 못 벗어납니다. 통계학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게 그 2020년도에 우리가 그 21대 총선에서 서울대 통계학 우리나라 통계학 석학이 그 최고의 권위자 박성인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더만 하신 말씀이 한 통계에서 이렇게 10% 벌어진 이런 현상을 보더만 뭐라고 했냐면 신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다 했습니다. 조작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뭐 더불어민주당 편인 건 누구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당일 투표 대비해서 사전선거 이렇게 뒤비질 수도 있지. 저거 이길 수도 있지. 뭐 그거가 그래서 안 넣어. 그래서 그래. 당일 선거에서 55대 41로 됐는 사전에서 49대 55대 밖에서 이따 치자 그러면 통계도 무시하고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이따 치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당신 말 맞다나 그 당일 선거 대비해서 디비질 수 있다 치자. 자 그러면 당일 선거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다 치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동맹 안면이고 국민의힘이 이기면 뭐 동맹 뒷면이다 치자. 뭐 국민의힘 편은 그러면 자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다 안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세 번을 던져도 안면이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라면 8분의 1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겼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졌을 경우도 동전을 던지는데 뒷면이 나왔다. 그것도 2분의 1이고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고 세 번을 던졌는데도 동전이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률적으로 한번 봅시다. 과연 이런 확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전국의 254개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안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기고 전국 254개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은 뒷면나고 다 져버리고 선거구 한 선거 동시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일 선거 대비해서 전부 다 이겨버리고 국민의힘은 전부 져버리고 이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찌 됩니까? 2의 254승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확률이 2에 508승분의 1입니다. 이거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2024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에서 근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약 13%, 13.5% 언저리에서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그 비율만큼 적게 나오고 경기도 60석에서 약 11% 정도 더불어민주당은 11%더 나오고 국민의힘은 10%더 적게 나오고 이게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국 250개 모든 선거구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일 선거 대비 사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적게 나오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기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든 아니면 더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에서 한 뭐 10% 정도 한 254개니까 한 25군데만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류기가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직접 세어서 확인해 보는 과정만 거치면 이거는 금방 밝혀집니다. 아니면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 이 계산기 가지고 중학교 정도의 수학만 하면 됩니다. 표준편차 구해서 실내구가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거의 맞춰보시면 254개 선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양산에서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더해지는 숫자만큼이 부정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이 숫자는 여기다가 표준편차를 곱해보시면 간단합니다. 3만 명에 0.6%니까 한 몇백 명 되겠습니까? 뭐 숫자가 3만 8천 명 같으면 한 900명 곱하기 0.6% 하면 뭐 한 230명 정도 되네요. 그럼 한 300명 보시다. 그 이 나온 숫자에서 한 23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숫자만큼은 더해져도 확률적으로는 더해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값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는 서울서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보시면 김태우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0%대고 50%대고 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벌써 모집단의 숫자가 10만이 넘어가면 표본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근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있는 기본 값이 0.0023, 251이 나오고 이게 표준편차 99% 실리고를 곱해보면 그만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났었죠. 이런 숫자를 두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한 뉴욕대 이석원 교수는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확률이 10%씩 벌어질 있는 그 확률이라는 거는 이석원 교수의 말은 그렇습니다. 뉴욕대 교수의 말은 지구 탄생한 지가 138억 년 됐답니다. 138억 년. 138억 년 전부터 오늘까지 매주 한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는 겁니다. 결론은 조작이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적 의미 글들과 처음으로 풀어봤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국민의 짐이 되는 의원들,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되는 의원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몇 군데 지역구를 찾아가서 선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